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조금 덕분에 싸게 생산될 수 있었던 중국 전기차의 실체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친환경차는 약 1,763만 대인데 그중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62만 대에 달합니다. 전체 시장의 약 66%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급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 배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굴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엄청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최대 1kW당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100kW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약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셈이죠. 게다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최대 약 1,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제조기업들에게는 고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 4대 보험 혜택, 수출 관련 다양한 지원 등을 제공했죠. 지방 정부들은 전기차 기업들의 신규 자금 조달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제조사들이 부품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도 12개월, 18개월과 같은 장기 결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정부 지원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제품 가격은 낮아지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한 성장에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품질과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전기차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보호 사이트인 12365에 따르면 BYD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죠. 특히 하드웨어 문제와 소비자 대응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녹 발생입니다. BYD의 한 모델의 경우 출시 후 6개월도 안 된 차량에서 서스펜션이나 팬더 부분에 녹이 발생해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동시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호주 등에서도 중국 전기차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죠. 내구성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2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까지 큰 문제 없이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전기차의 경우 15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44대로 내연기 관차보다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 정부나 기업의 요청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불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화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화재에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화재 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죠.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중국 전기차의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인 만큼 구매 후 가치 하락 정도는 중요한 고려사항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브랜드별로 감가상각률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가치의 70% 이상이 유지되는 반면 중국 브랜드들은 모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BYD도 모델에 따라 70%의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30%대로 떨어지는 모델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경우 아토3는 40에서 50% 정도의 감가상각률을 보이고 있고, 저가형 모델인 볼피는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 60%의 높은 감가상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저가형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55%가 15만 위안, 약 3천만 원 이하의 저가형 모델입니다. 중국의 GDP를 고려했을 때 이 가격대가 가장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저가형 모델보다는 중가형이나 고가형 모델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의 79%가 중저가 모델에 몰려 있어 기업들의 수익성에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약 400여 개였던 전기차 업체가 2022년에는 90여 개로, 그리고 현재는 약 40여 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조금 사냥꾼처럼 보조금만 타내고 실제 제품은 없는 이른바 PPT 기업들이 정리되면서 발생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을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다시 수출로 이어지는 일종의 무한 루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품질 문제, 내구성 문제, 내수 시장 침체 등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가 해외 시장,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 모델은 정부 주도형 성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런 방식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구성, 안전성, 감가상각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산업은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급속 성장에서 벗어나 품질과 내구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현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품질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